자, BBC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일부는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인 1,500달러는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될 예정인데 이건 한국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현대,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했어요. 나머지 금액 역시 대부분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약속된 투자금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것들. 이 투자금은 미국 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산업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 이 평가, 이 평론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협상은 트럼프 비위 맞춰주는 협상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 1,000억 달러 LNG 수입해서 총 금액 4,500억을 맞추려고 그냥 돈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원래 하기로 했던 돈도 다 트럼프 당신의 공 아닙니까? 이제부터 트럼프 임기 내에 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삼성, 현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바이든한테 후려치기 당해가지고 윤석열이 그냥 다 후려치기 당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는다, 몇 조 투자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돈을 딸딸딸딸딸 긁어 모아가지고 총 금액 4,500억 달러 트럼프 당신의 공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거냐, 찾지도 못하는 돈을 거기다가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아주 크진 않더라. 거기다가 일본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끌려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도 안 끌려 들어갔어. 왜 안 끌려 들어갔을까? 우리는 조선업을 밀었거든. LNG 개발 이런 것도 우린 잘하지. 근데 알래스카 거기는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일단 미국의 큰 기업들이 다 포기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는 건 왠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선업을 확 밀어서 알래스카 LNG 말고 우리는 조선, 니네 조선 필요하잖아. 이렇게 들어가서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에 끌려 들어가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쌀도 못 지켰죠. 우리는 소고기 30개월령 이상도 지켰잖아. 광우병 그때 국민적인 시위가 펼쳐졌을 때 그걸 언론사의 기사들 사진들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출범한 지 2달 됐어요. 2달. 만약에 이거 하면 우리 정권 난리 난다. 30개월령 수입한다고 했다가 난리 났었다. 국민 이거 봐라. 그러면 반미 감정 엄청 생기고 이거 좋지 않다. 왜냐면 이거 30개월령 이상 한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이냐. 우리 그거 말고 조선 준비했잖아. 이렇게 가서 30개월령 맞고 쌀도 맞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잘했죠. 정말 잘했어. 미군 해군 장관이요, 한화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관세 타결 직전 트럼프에 보고를 했다. 마스가가 제대로 먹혔어. 마가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스가 조선 강국 아메리카를 재건한다. 야, 이게 트럼프한테는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한화 미국 조선소입니다. 한화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했어. 미 해군성 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에 한화그룹의 미국 현지 조선소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가 이곳 시찰 결과를 보고받고 협상 타결에 최종 사인했다는 얘기다. 결국은 마스가가 엄청 주요했다라는 거예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대요. 한화 필리 조선소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이 지난해 조선소 지분 100%를 1억 달러에 인수한 곳입니다. 100% 지분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 있는 조선소를 100% 내놔. 1억 달러 줄게. 그 조선소는 야, 다 망한 조선소를 1억 달러나 준다고? 땡큐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망해간 미국의 조선업을 한화가 살린다. 미리 작업 들어가 있었습니다. 존 펠란 장관은 지난 4월에도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은 바 있어요. 트럼프가 조선이 매우 지금 급하다라는 걸 여러 장면에서 캐치를 한 거예요.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중국과 조선 경쟁에 뛰어든 트럼프의 승리 쉽지 않다.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 내용을 좀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조선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승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회계 연도에 1,500억 달러의 국방비 가운데 300억 달러를 해군 함정 건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중국의 조선 능력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두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당연하죠.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배 잘 만드는 동맹국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조선업이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비싼 배는 일본이 또 못 만들어요. 그거 한국이거든. 미국 내 조선서들은 2024년 총 7만 6천 톤 규모의 선박 5척을 건조한 반면 중국 선박 집단 유한공사 여기는 1,400만 톤 규모의 선박 250척을 만들어 주문사들에 인도를 했다는 거. 중국의 이 조선시장 점유율이 2000년에 5%였는데 작년에 53%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위기감을 가지는 거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이 370척 이상의 함선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투 전력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은 작년 말 기준에 300척 미만의 함선을 보유한 것, 미중 양국의 해군 함성 역량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곳이 가려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잘 짜고 마가라면 껌뻑 죽는 트럼프를 위해서 마스가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쓱 들이민 거지.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시각으로 짚어드릴게요. 주한미군이 가르치는 교재에 있는 지도입니다. 한반도를 거꾸로 돌려놓은 지도. 자, 한국이 얼마나 군사적 요충지인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지역인지를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가르치고 있더라. 서울에서 베이징 가깝죠. 도쿄 가깝죠. 몽골 울란바토르 가깝죠. 타이완, 필리핀, 마닐라. 여기가 요충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요 우리나라한테 야 니네 나라를 미국이 왜 지켜주니? 니네 돈도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위비 많이 올릴 거다. 5배 더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하면 안 된다. 나토? 니들 돈 더 내라. 우리 이제 돈 많이 못 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온 사람이잖아. 엄청 자국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중국이 확장하는 거. 그 꼴은 못 봐.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 기술이 있네? 야, 한국 니 일로 와봐. 중국이 지금 함선 졸라 많이 만들었대는데 니네 우리 함선 좀 만들고 고치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한국이 알아서 갑자기 마스가 어떻습니까? 트상왕님? 요거 어떻습니까? 딸랑딸랑 하고 간 거야. 돈 3,500억 달러. 근데 그게 이미 바이든하고 약속한 돈도 다 합친 거야. 이미 하기로 돼 있는데 실행되지 않은 돈도 다 합쳐가지고 3,500억 달러. 부족해? 플러스 1,000억 달러. 미국 LNG 수입합니다. 4,500억 달러에 마스가 한번 가시죠. 마스가. 이렇게 딱 한 거야. 근데 1,500억 달러는 어차피 우리 기업들이 조선업을 미국에 엄청 진출하고 싶어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돈까지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풀린 거다. 지금 미군 교재에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한반도가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인지 가르치고 있고 중국은 함선을 지금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는 야 니네들 우리가 왜 지켜줘 하는데 중국이 커지는 꼴은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요 한반도 보호 전념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맨날 한국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주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반도 보호를 전념하겠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협상 전략은 트럼프와 지금 미국 정부가 뭐가 가장 아쉬운가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했고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똥꼬를 살살 긁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거를 엄청 고민했고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엄청 고민했고 기업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서 할 거 기업의 이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밀어줄 것인가 이것까지 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이뤄낸 성과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죠. 왜냐? 우리는 FTA 체결국이었잖아. 근데 관세 15%? 당연히 손해죠. 이제 쌀하고 소고기 30개월 이상 말고는 농산물도 막 들어올 거고 얼마나 들어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손해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 깡패 국가다. 기축통화 국가에다가 뭐 군사력 짱짱맨인데다가 깡패 나라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깡패 나라 중에 가장 착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착한 나라가 끝난 거야. 그냥 깡패 나라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오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에 막 로마 제국 이런 깡패 나라보다는 나은데 트럼프가 오고 나서 착한 깡패 나라에서 안 착한 깡패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15%라도 감지덕지 하는 수밖에 더 있어? 방법은 없어요. 깡패 나라한테 우리가 이길 거야? 시비 걸 거야? 못 걸어요. 브라질 관세 50%, 캐나다 관세 35% 이렇게 두드려 맞아요. 까불어? 아 관세 때려 이래요. 당장에 뭐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기분 좋겠지. 내가 전 세계 왕이야. 내가 황제야. 까불어. 캐나다 까불어? 브라질 까부네? 이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고스란히 미국 서민들의 물가 상승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은 트럼프 신나는데요. 오래 가기 힘들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천조 드릴게. 이러지 않았을까? 롱롱 타임 ago 이거 한번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